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드디어 3월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되겠죠. 자, 이 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봄에는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3월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주고 또 내 마음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조금씩 예쁜 풍경들도 계속해서 눈에 많이 담아가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따뜻해지는 3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요. 또 종목 진단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진단 진행이 될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 문의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상담입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 많은 꿀팁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제 휴일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오늘장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오차오님이 또 1등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미묘한 장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좀 미묘했을까요? 그 이유와 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운용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벙벙님 오셨네요. 작은 소나무님과 또 봄님, 쫄보님 오셨어요. WTN님도 또 일찍부터 함께 출석 체크해 주셨고 전정희님 반갑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 1분 지각했다 라고 하셨는데 오프닝 시작하기 전에 오시면은 지각 아닌 걸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그마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또 SCHD 러브님께서 보라맨커 보려고 선글라스도 준비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 선글라스 딱 끼시고 귀는 활짝 열어두시고 오늘도 집중해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우림TV님께서도 오셨네요. 오승님께서도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운용형님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시장 앞서 우리 채팅창이 미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오늘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쪽인데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그런 쪽으로 본다 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도 대체적으로 보합권 정도 전후에 약세 국면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가 좀 밀렸긴 했지만은 그 2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묘하다고 생각했던 자체는 그동안 시장의 패턴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동안 급등했던 개별 종목들이 떨어지고, 그다음 또 쉬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네. 이렇게 시장이 미묘하게 나왔던 것 자체는 우리가 쉬었던 어제 3월 1일 날 중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이제 미니 강의를 하면서 중국 경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양해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3월 1일 날 어제 발표가 좀 됐거든요. 국가통계청에서 발표된 PMI 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도 제조업 기반이고 우리도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2월 제조업 PMI가 52.6으로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가 아마 50.5 정도, 전달이 50.1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11년 만이니까 아마 12년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치로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놀랄만 하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민감한 코스피, 경기 민감주 주도의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무려 5,340억을 샀거든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최근 들어서 1월달에는 많이 샀는데 2월달 들어서는 거의 현물은 주식은 안 사고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등락을 약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선물은 좀 2,693억 정도 팔았지만은 현물에서 대규모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는데 매수가 유입된 업종이 오늘 5천억 중에서 전기전자 쪽에 2천억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에 1,000억 정도, 그다음에 중국 경기와 관련된 화학이라든가 철강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됐던 부분 자체가 코스피는 상승했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떨어졌거든요. 코스피 상승 부분만큼 좀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일 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기다 수급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무려 2천억이 넘는 쌍끌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에 민감한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BDI와 관련된 벌크성 운임지수와 관련된 대한해운이라든가 페노시움에 오른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은행주라든가 제약업종이 약세를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반적으로 하락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솔러가 15% 정도 급등을 좀 하면서 국내 시장에 태양광 쪽에 OCI라든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풍력 쪽에 CS 윈드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유일하게 중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코스메스를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됐고 반면에 바이오, IT, 소부장, 게임, 메타버스, 로봇, AI 최근에 시장을 테마성으로 주도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피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강세가 전개가 좀 됐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장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채팅창에서도 내일부터 이제 중국 양회 기대감으로 쭉 우상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보내주셨는데 또 요 큰 모멘텀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조금씩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요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다시 한번 좀 빨간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CHD 러브님, 내 계좌는 아직도 겨울인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완전한 봄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밤에는 좀 겨울처럼 춥기도 하고 꽃샘추위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봄맞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이 겨울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자, 지금부터 박준현 운영령님과 함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그 방법 찾아볼 테니까요.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도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사랑과 평화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푸른 하늘님 그리고 김선호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쫄보님께서 남자의 종목 OCI 하셨는데 자,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하는 대로 또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대로 앞으로의 방향들 또 대책들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오림TV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LOT 백큐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3,620원에 비중 15% 담으셨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는 12,4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은 지금 살짝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오늘 좀 강한 음봉을 그려내기는 했네요. 3% 정도 빠졌고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예. LOT 백큐이라는 회사는 제가 과거에 이제 기업 박물을 가봤던 회사예요. 안성에 있는데 진공펌프 관련 회사입니다. 진공펌프라는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깨끗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본래가 아마 진공 펌프 관련 분야 자체는 영국 기업과 아마 같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 회사가 이제 국내 기술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상당히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그렇죠. 일단은 근데 이 회사가 실적도 좋아요. 작년도 보면 연간 단위로 보면 최대치가 났을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밸류로 본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1,1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현재 주가 12,000원 기준으로 보면 PR로 따지면 11배, 12배 정도. 이제 과거로 따지면 이 회사 최대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싼데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업황 자체는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특성상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한 6개월 정도 주가 바닥 하기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종목들을 진단해 드릴 때 반면에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후행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좀 좋아져야지 그때서부터 투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장비 회사들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 주가는 움직임이 전개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장비 회사들은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저는 관심을 개인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두더라도 현재 지금 AI와 관련해 가지고 비메모리 쪽에 어떤 관련 쪽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LOT백킴이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올해 작년도 최대 실적이 났고, 그리고 예사의 어떤 실적 상당히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한 회사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예컨대 이 종목이 PR 기준에서 11배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가장 괜찮고 밸류 자체가 괜찮은 회사가 GSD라는 회사예요. 083450. 실적도 좋게 나왔고 또 예산은 또 환경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산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GSD와 관련된 환경 관련된 분야 쪽 회사가 이제 화공약품 쪽에 들어가는 케미칼 공급한 쪽인데 이게 여기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GS와 관련된 유니셈이라든가.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최대적에 PR 기준도 4배, 5배밖에 안 되는데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LOT백킴 같은 경우도 그런 또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280억 정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나서 최대 실적이지만은 밸류로 따지면 11배 되는 수준. 앞서 제가 아까 비교를 해줬지만은 GSD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삼성전자 투자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LOT백킴도 주가 못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도체 장비 종목이라든가 같은 소재 관련 갖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 정도를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는 오늘도 주가가 대체로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게 주가 떨어진다고 팔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올라갈 때 사게 되게 되면 상당 기간 다른 여타 종목들도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고생을 한다고 봐요. 오늘 차트장으로 장대 음봉이 좀 나와서 흐름 자체는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장대 음봉 나왔다고 그래서 팔 정도는 아닙니다. 실적은 작년 4분기 일정 예상치보다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단기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차트로 본다 하더라면 현재로 봐서는 지지가 좀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최근에 14,000원이니까 여기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15,000원 이상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8, 9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제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그때 흑자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좋아질 거란 것 때문이거든요. 그때 되게 된다 한다면 시그널이 전개된다 한다면 돈을 벌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전개되면서 장비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도 약간 수주가 좀 나오면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짧게 14,000원 정도 언저리 그다음에 9월 이후를 본다 한다면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17,80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T백큐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상승의 여력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지지선을 받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짧게 보겠습니다.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차우차우님께서
앵커님, 운용형님께 미용, 철강이나 건설기계 같은 양회 관련주들 내일 매도 의견인지 아니면 홀드이신지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미니 강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 모멘텀 받아가는 섹터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미니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블로프님, 오늘 나만 추워라고 하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추웠을 겁니다. 그 추위 저희와 함께 좀 따뜻하게 위로 받으시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내 계절을 데울 수 있는 정보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종목들, 내 계절을 춥게 만든 그 범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달래서 빨간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호두빵님 오셨고요. 메시아님과 랄랄라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둘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방전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69,800원, 비중은 15%입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려요.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69,000원대 가격이면 작년 한 5월 정도는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주가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습들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뭐 세방전지는 딱 뭐 로켓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로켓 배터리니까 근데 시장의 자체가 지금 대세 자체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쪽인데 향후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결국은 사라질 건데 그러면 로켓 배터리가 향후에 어떤 시장에 위치해 있을 건지 짐작해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재는 아무래도 아주 절대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으니까 납축전지 기반의 로켓 배터리라든가 관련된 정보들 실적은 괜찮아요. 작년도도 아마 예사가 원래 평균 연간 단위 900에서 1000억 정도 이익 난 회사니까 이익을 많이 내죠. 근데 앞으로 계속 시장 자체는 유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가지고 있을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높게 사셔가지고. 예사가 그리고 또 작년도에 4분기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단기 순이익이 크게 좀 감소를 했거든요. 주당 EPS가 2,700원대로 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 800억. 근데 예사가 보시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 1,100억이었잖아요. 그 뒤로 2019년도에 1,000억. 2020년도에 860억, 그 다음에 2021년도에 997억, 작년도 8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연간 한 5% 정도씩 증가되고 있는 쪽이고, 작년에 근데 단기순이익이 390억이니까 아마 작년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을 많이 튼 것 같은데, 작년에 4분기 때 단기순이익이 순손실 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순이익도 좀 확 줄어들면서 주당 EPS가 2,700원대 정도, 평균 한 5,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 6,000원대에 썼으면 그래도 주가가 지금 5만 원대니까 PER 기준으로 10배 되는 수준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세방전지 자체도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밸류 자체가 지금 다 낮지 않습니까? 지금 했어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6배, 7배 정도. 제가 자동차 부품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신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4배,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괜찮은 회사가 SL이거든요. SL 같은 경우도 6배입니다. 내 종목이 앞서 납축전지와 관련된 향후에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시점에서 성장성도 좀 떨어지고, 물론 예사가 다른 대안이 있겠죠. 제가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예사도 시장이 급격히 유출이 좀 될 건데, 다른 돈이 있으니까 다른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시장 자체가 계속 유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해서요. 물론 예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가치주 성격이죠. 연간 800억에서 900억 정도 계속 이익을 좀 내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예사 자본이 지금 한 1조 2천억 가까이가 되는 거니까 PBR로 따지면 0.6배 되는 수준인데, 오늘도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56,000원 정도까지 상승했다 좀 밀려버렸는데,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러 개 있었던 건데, 근데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 8월 때 형성됐던 가격대 56,500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56,000원 딱 걸리고 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과감하게 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대니까 56,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좀 보시고요. 현재 봐서는 22동 평균선 위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약간
추가 상승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56,000원 정도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매도 후 종목 교체 의견 드렸네요. 목표가는 56,000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해결해 드릴까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테크윈요. 테크윙이요. 예. 알겠습니다. 테크윙 봐드릴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900원에 41%. 아이고, 오래 가지고 계셨겠어요. 예, 예. 이거를 한 번에 40% 담으셨어요? 아니면 계속 좀 모아셨을까요? 좀 물타기를 하셔. 모았지만 무상증자 받고 계속 그래도 아, 그러셨구나. 무상증자 이후에 이 종목의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했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재무제표는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전망을 한번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 앞으로 전망 체크해 보면서 우리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게요. 운영형님과 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거 무상증자지 꽤 됐죠? 한 3개월 됐을걸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작년, 했죠, 네, 이제. 작년 여름에. 작년도에 8월 달에 했으니까. 예. 그 전에 사셨나요? 예? 그 전에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후에? 예, 전에 사가지고 무상증자 받고 나서 계속 떨어지네요. 근데 무상증자 받고 주가 올라갈 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글쎄. 예, 그렇죠. 예.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가면 팔았어야 되는 건데. 예산은 테스트 핸들러 회사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예. 이제 후공정 쪽이니까. 예. 후공정 쪽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 속하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LOT 백균을 좀 진단해 드렸었는데 LOT 백균보다 나아요. 또 재료도 있어요. 예. 예산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 쪽이니까 또 올해 이제 생각보다 지금 디램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시장이 늦어지고 있지만은 DDR5가 올해 본격화 전환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부터 진행됐다 안 됐는데 DDR5와 관련해 가지고 예사 관련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회사고 그래서 괜찮아요. 다른 장비 회사보다 좀 상대적으로 재료가 있어요. 또 실적 자체도 괜찮고 아마 작년도에 영업이 한 500억이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582억 나왔어요. 사상 최대적 나왔거든요. 작년 단기 수익 342억, 342억. 근데 제가 이거 앞서 우리 LT 백균 제가 진단해 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산은 작년도 최대 실적에다가 단기 수익 340억에다가 주당 EPS가 900원이니까 PR로 따지면 지금 6,000원이잖아요. PR 따지면 6배입니다. 6배, 7배. 근데 앞서 제가 LT 백균 11배라고 그랬어요. LT 백균은 별다른 재료도 없는데. 근데 예산은 그래도 비메모리 테스트 장비이고 DDR5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사가 비싼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냐면 089790에 J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JT라는 회사도 테스트 핸들 회사인데 예사도 최대일적이에요. 근데 예사도 최대일적인데 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주가 못 가요? 근데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이들 종목들이 빨리 갑니다. 테크윙도 그렇고 JT도 그렇고 JT하고 테크윙이 똑같은데 테크윙은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의 테스트 핸들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JT는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인데 두 개 회사가 실제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반도체 쪽 관심이 갖는다 이런 어떤 종목 유형 쪽에 DDR5라든가 유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우선 타겟이 좀 돼야 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되고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앞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장비 회사들까지 좋아지는 쪽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업황 자체가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셔도 돼요. 주가는 안 빠질 겁니다. 무상증자 원래 이 종목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괜찮았었으면 아마 3만 원짜리 정도 주가는 가야 돼요. 이게 무상증자를 감안하면 지금 13,000원이죠. 최소한 무상증자 전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으로 따지면 무상증자 따지면 15,000원 정도 되죠. 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주가는 이 종목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것도 앞서 얘기했다시피요. 같은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안 빠져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충분히 싸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니까 작년도 실적 주당 EPS가 915원에 현재 주가 6,000원이면 딱 7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당 EPS.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 회사들보다 재료도 있고 주가가 싸다. 이렇게 좀 보유하시고요. 다만 차트상으로 본다 한다 올라갈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6,000원대니까 주가는 안 빠질 거고 위로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7,000원 정도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비중이
비중이 40%네요.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너무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주가 안 가면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가면 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7,000원 이상 올라가면 한번 비중 좀 30% 정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두세 종목 중에 비중을 좀 다른 쪽의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게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최소한 7,000원대 이상에서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 안 하신다면 앞서 제가 LOT백금도 9월달 이후 하반기까지 좀 가져가시라고 썼는데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데도 전혀 무리는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테크윙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좀 투자하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7,000원 이상에서 한번 비중 축소와 함께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내 계좌도 새롭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겨울 내내 묵혀놨던,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종목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앞으로 조금 더 빨간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유튜브 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상담 02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초보자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권병래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꽃피어라 내청춘님 잘 오셨어요? 또 건강이님도 모두 반갑고요. 아, 붕어빵 계란빵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비밀번호를 까먹으셨었구나. 되찾으신 거 축하드리고 자, 3월에 그래도 딱 등장을 하셨으니까 또 궁금하신 내용들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봐야 하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진단할게요. 꽃피어라 내청춘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511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네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음봉을 좀 길게 그려내면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7,2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면은 증권형 토큰 딱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이슈를 받으면서 강하게 뛰어 올랐었고요. 8,800원 최고점 찍은 이후에 살짝 그 아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또 지난 우리 화요일에 다시 한번 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이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죠? 네, 여기서는 뭐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 관련, 증권 관련 쪽에다 매출 비중이 보니까 70%예요. 이게 전자결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가 딱 생각나는 회사가 그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해 보면 이 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046440 KG 모빌리언스를 좀 보세요. 네. KG 모빌리언스가 현재 주가가 6,660원.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정도 나거든요. 작년도에 400억 영업이익 400억 원에 단기순이익 270억 났는데 주당 EPS가 692원, 올해는 1,000원 정도 예상을 하니까 PER 기준에서 지금 10배도 안 되거든요. 10배도 안 되는데 근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시게 되게 되면 예상을 따라서 뭐 다른 데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아요. 매출액 2017년도에 700억대였으니까 작년도에 1,100억이었잖아요. 그게 크게 성장하는 쪽 아니요. 앞서 제가 KG 모빌리언스도 비슷합니다. 연평균 5% 정도씩 매출액이 증가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어떤 그 사업 구조인 것 같아요. 약간 증권 쪽과 관련된 토큰이라도 결제 서비스도 있지만은 주 사업 자체가 휴대폰 결제 쪽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40억,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8년도 75억, 87억, 77억, 79억, 연평균 70억, 80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이 2,800억이고요. 그 다음 주당 EPS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138원, 현재 주가 7,000원이면 PR로 따지면 50배입니다. 앞서 제가 KG 모빌리언스가 몇 배라고 했습니까? 8배, 9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6배. 그러면 주가 이거는 어렵죠. 이걸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 투기적으로 무슨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를 바라지 않는 한 주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좀 약간 지금
등락 이야기시키고 오늘 또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 주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파세요. 7,500원이면 오늘 주가 좀 빠져서 약간 손실 구간 정도 좀 되는데 이거는 좀 파셔서 이거 얼마 정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 기업 내용으로 사는 다른 재료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좀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약간 추가적인 상승은 전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딱 제가 보기엔 한 8,2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현재 주가가 7,200원이니까 네.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에 올라오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또 주가 자체가 내가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주가를 이탈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저점 6,600원을 이탈하게 되게 되면 10% 정도 손실이니까 이 가격대에서도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적극적으로 손절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와 머니틀이 워낙에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X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적으로 보자면 8,2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손절 라인은 6,200원 정도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남겨주시고 내 종목에 대한 방향성, 해결책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콩콩이님 오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토마토는 봄 개편 안 하나요? 투자의 신시간을 밤 11시부터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셨는데 왜죠? 왜 밤 11시부터 보고 싶은 거죠? 자, 우리 토마토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우리 토마토TV의 새로운 봄 개편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따박따박님 오셨네요. 매수 문의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하나씩 체크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사랑과 평화님이 남겨주신 강원랜드입니다. 매수가는 21,6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강원랜드 주가가 요즘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요 급락을 했을 때 아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요 급락에 좀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반등을 기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도 회복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2% 넘게 빠지면서 19,7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원랜드 반등에 좀 기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주가 많이 빠졌죠. 오늘 네. 뭐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 때 주가가 16,000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19,000원이니까 거의 코로나 저점에서 지금 10% 정도 위일 정도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가 실적은 좀 안 좋고요. 실적 내국인 위주의 이제 카지노 쪽이니까 물론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위주의 카지노 기업인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 관광개발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그런 영향을 좀 2020년도에 적자 났고 2021년도에 적자 났고 작년도에 이제 2천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올해도 실적은 증가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 위주의 카지노보다는 가파르게 증가되지는 않겠죠.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카지노라는 회사 자체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이 2017년도, 18년도 회사 19년도 보게 된 매출액이 1조 한 4, 5천억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매출액 1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이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드는데, 근데 보면 이제, 보면 그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고 있죠. 1월 말부터 해가지고 딱 하루만 빼고 2월 9일날 450억 정도 사고 오늘 90만 줄 내다 팔았고 여기다가 또 기관 투자가들 팔고 있고 사고 있는 것 자체는 지금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내수 관련 종목이고 이런 역발성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는데 근데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뭐 GK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제가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항공주도 좀 마찬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가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까먹었던 부분 자체를 올해와 내년도에 이제 만회가 좀 되겠지만 그 가치 이상의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가지고 뭐 여기다 손절하라고 할 이유는 없죠. 5% 정도 좀 사셔서 조금 정도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다만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카지노라는 회사들이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저기 이주가 좀 되면서 시장보다는 장이 안 좋을 때는 견주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종목이 방어적인 주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음식업종이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이런 또 카지노 관련 종목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럴 바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낫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강원랜드가 주가 좀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PER로 본다 한다면 올해 보시면 이제 작년도로 올해가 정상화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가 지금 오늘 주가 떨어진 걸 빼고 어제 화요일날 기준해가지고 PER이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4배면 주가 싸냐 비싸냐?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관련 종목들이 앞서 제가 GSD 같은 경우도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고 뭐 그런 종목들 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전도 2024년도가 한다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13배거든요. 오늘 주가 떨어진 걸 감안하면 한 12배 가까이가 될 건데 그럼 12배짜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수익 얼마 나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5% 정도 샀기 때문에 약간은 또 5%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하셔서 대응은 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를 이탈하면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탈해버린 거거든요. 여기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가격이 이게 21,500원입니다. 21,500원대인데 아마 리바운드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판다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 약간 외국인 그 매도 물량이 좀 일단락이 좀 되면서 완화가 된 시점에서 약간 5% 정도까지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물타기 해서 짧게 대신 이거는 21,500원, 22,000원을 넘어가기 좀 어려워. 22,000원 가게 되면 PER이 15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한다 하더라도 5% 정도만 사셔가지고 21,500원 내지는 22,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접근하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강원랜드가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비중도 적으시고 아주 큰 손실이 아닌 구간이어서 좀 대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타기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시고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진성TEC입니다. 따박따박님께서 진성TEC 매수 문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진성TEC 오늘 흐름 괜찮았어요. 3.64% 상승하면서 12,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님께서 진성TEC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매수 타이밍 지금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건설 기계 쪽이니까 건설 기계 쪽에 트랙터 쪽에 이제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진성TEC고 진성TEC 하게 되면 주 이제 거래처가 미국에 있는 캐터필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라와 회사 주가 민감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캐터필라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매출차가 많이 다변화돼 가지고 캐터필라 향 매출 비중이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특정 쪽이 많이 쏠리다 보면 시장에서도 별로 할인을 평가를 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진성TEC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그 진성TEC와 비슷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대창단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매출차가 좀 다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발 경기 회복, 경기 개선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저는 굴삭기 쪽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굴삭기의 업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3분기부터 건설기계에서 진성TEC도 차트 좀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작년도 3분기부터 주가 떴잖아요.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보시게 되게 되면 267270 대표적인 현대건설기계도 보시면 언제요? 작년 10월 달부터 떴습니다. 10월 달부터 주가 급등했죠. 그 다음에 4279 현대두산인프라코도 작년 10월 달 떴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기계 업황이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민감주들이 수직 급락을 했거든요, 실적이.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건설 기계 장비 회사들, 두산 밖에 현대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부품 회사인 대창단조, 진성TEC 관련 종목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앞서 이제 매출처가 이제 미국은 계속적으로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전개되면서 좋아졌고 그 외에 다른 유럽이라든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가들이 다 좋았어요. 대신 중국이 이제 굴삭기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 굴삭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중국이 굴삭기가 안 좋으면 그동안에는 다 굴삭기 회사들 시작이 엉망이었는데 작년도에 중국의 굴삭기는 그 최악이었습니다. 판매 자체가 2020년도에 28만 대 정도까지 팔리고 피크 치고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도 15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 좋았는데 다른 여타 국가들이 좋으면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에 3분기부터 시작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좋았던 것 자체가 매출처를 봤더니 국내 굴삭기 회사들이 그동안 매출이 안 나왔던 유럽의 뭐 벨기에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라든가 거처 쪽에 그다음에 중동 쪽에 사우디라든가 매출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들 국가들은 올해도 계속 좋아진다. 지금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 4분기 때도 작년 대비 매출이 계속 증가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굴삭기에 그동안 안 좋았던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 효과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 좋아지면 중국까지 좋아지면 굴삭기 회사들은 올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올해 또 여러 가지 건설 기계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옴시티 관련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터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도 해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젠가는 끝나면 또 복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도가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들이 인도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대탕전자라든가 진성티스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1,600조 원 규모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수도도 옮겨야 되고 그런 모멘텀 때문에 건설기계 업황 자체를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진성TC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600억 났습니다. 앞서 이 회사가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2017년도 이후에 영업이익 평균 200억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껑충 뛰어서 663억이 났어요. 예. 주당 EPS가 2,000원입니다. 원래 진성TC가 캐터필라 양 매출 비중에서 PER 14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현재 PER은 지금 6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실적 전망치 작년보다 낮게 잡았는데 근데 올해 두산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를 보게 되면 사업 계획상으로 회사들이 작년보다 매출 다 높게 잡아서 회사에서. 그래서 올해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여기다가 진성TC는 두산 푸얼셀과 또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압력판도 새롭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수급 외국인 투자가도 13만 주 샀고 기관 투자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보면 건설기계 쪽은 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두산 바켓도 그렇고 두산 현대인프라코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창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3% 정도 올라왔는데 뭐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겠다. 이 종목은 제가 보면 기업 내용상으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18,000원 이상까지는 뭐 거의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직전 고점 지난번 시적 발표 이후에 15,800원이니까 15,000원대까지는 매수 관점에서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기 회복의 수혜주 건설 기계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또 조언을 해드렸고요. 업황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진성TC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15,000원 이상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먼소리님, 백호서연님, 허윤혜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올려주신 종목들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붕어빵 계란빵님께서 저도 전화해도 돼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 살펴볼 수 있을지 박준현 운영형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주에도 약간 비쌀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이제 중국 양해 거는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이 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관련 어떤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 자체는 중국 경기 3월 시장 전망 및 중국 경기 개선 기대에 투자하라 그런 주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3월 증시는 개인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FMC까지는 3월 22일 날 FMC 관련인데 그때까지는 방향성 없는 등락 구간이 전개될 것 같아요. 3월 달 주요 이벤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중요한 일정 자체가 지금 이제 주말에 나오는 중국 전인대 중국 양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이제 미국의 2월달 CPI가 주목이 좀 되겠죠. 3월 22일 미국 FMC를 앞두고 3월 14일 날 CPI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니까 만약 3월 CPI가 예상보다 좀 무난하게 나온다 한다면 3월 22일 있을 FMC 이전에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좀 완화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월 22일 FMC까지는 시장이 방향을 잡기는 쉽진 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윗방향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는 이제 2380포인트와 2500포인트 정도를 FMC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 주가가 안 빠진 부분 자체는 일단은 중국 경제 지표가 좋다. 그 다음에 미국도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일단 하방은 닫혀져 있다. 다만 위로 못 가는 것 자체가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최소한 3월 22일 FMC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게 이제 상방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등락 구간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하방이 좀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경기가 제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미국은 너무 좋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 시장이 좋아가지고 주식시장 올라가면 긴축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거고 미국은 천천히 와야 되고 우리는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앞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제조업 PMI 지표가 52.6으로 나왔다. 시장 예상치가 50.5였고 지난 1월 달에 PMI가 50.1이었거든요. 2개월 연속 확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11년 만에 정확히 따르면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구매자 관리 지표가 높게 나왔다. 알다시피 50 넘으면 확장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업 서비스 구매자 지표 자체도 56.3으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중국이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를 하면서 그 효과 자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나오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3월 1일 급락이 나왔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1% 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14원 정도 크게 떨어졌다가 결국은 종가상으로서는 한 7원 정도 떨어진 수준에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위안화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아다시피 지금 2월 달에 엊그제 수출 지표가 나왔지만은 지금 2개월 연속 계속 지금 적자 폭이 지난 1월 달에 127억 달러 적자, 그 다음에 2월 달도 53억 불 적자 나는데 그 적자 요인 자체가 중국 경기거든요. 중국의 수출이 거의 2월 달 같은 경우 24% 정도 감소하면서 특히 반도체가 거의 40% 넘게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면 무역 수지 감소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까.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좋아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단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경기 지표 호전이 더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번 주말에 있을, 전일 전국 이미 대표자 회의에서, 부양책 강도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전개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GDP 성장률을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5.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만약 5.5% 이상 내지는 6% 정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둔다면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사용한다는 의미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 시진핑 3기가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제조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국내 경기, 중국 경기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움직였던 건설기계, 철강, 화학주, 일부 철강주, 화장품주 중심으로 해서 훈풍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업종 및 종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별다르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국 경기, 제조업 경기 회복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소재거든요. 소재 쪽은 철강하고 화학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1순위 자체가 제가 건설 기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철강이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고 있었는데,
먼저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업황 중에서 지금 가장 괜찮은 것 자체가 철강입니다. 중국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여러 제품이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건설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과 관련된 철근이라든가 봉연강 쪽만 약세고 조선 업황이 좋아서 조선과 관련된 후판방 강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따진다면 후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은 동국제강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괜찮다.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강은 제가 보기에 탑으로 동국제강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학 부분 자체는, 화학은 제가 NCC 업체는 오늘 롯데케미칼 대한유가 반등이 나왔지만 NCC 업체는 상당히 더딥니다.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유 같은 경우는 월도 적자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NCC 업체보다는 다운스트림, 특수화학 쪽과 관련된 종목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 좀 드렸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 주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빼서, 그래서 금호소기가 중국 쪽에 가장 민감합니다. 합성 고무 가격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20%고요. 그다음에 합성 수지 쪽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금호소기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금호소기와 관련된 MB 나텍스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소기가 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업은 송원산업은 업황의 회복에 따라 가지고 가동률이 증가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 방지의 생산 회사이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여기 그대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건설기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중국 굴삭기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 좋아졌다 그랬으니까 중국만 좋아진다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또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대형 지역에서는 현대투산인프라코가 최근 조정적 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투산인프라코,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 종목 쪽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진성-TC, 대창잔조가 PER 기준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주요한 포인트들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따뜻한 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